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조건적인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1930년대 대공황기의 상징적인 정책 중 하나인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현재 세계에서 다시 등장하는 관세전쟁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은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경제 재앙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붕괴하고 은행이 무너졌으며 기업과 공장은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구호소 행렬은 당시의 절망을 상징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시도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관세 인상이었습니다. 1930년 미국 의회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만 개가 넘는 수입품에 대해 평균 2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사실상 국경을 봉쇄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의회와 정부는 외국산 제품이 들어오지 못하면 국내 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되살아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유럽 각국도 즉각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심지어 캐나다까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렸습니다. 서로가 벽을 세우면서 세계 무역량은 급감했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기업들은 파산하고 농민들은 팔리지 않는 농산물을 강에 버리거나 태워 없앴습니다. 신문에는 이런 재고 처리 이야기가 실리며 당시의 비극을 전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더 깊은 불황으로 빠져들었고 대공황은 장기화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보호무역의 극단적 실패 사례로 남았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미국이 자국 산업을 지키려던 조치가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인 무역 붕괴를 불러왔다는 교훈입니다. 나라별 이익을 지키려는 벽이 결국 모두를 힘들게 했던 셈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대에도 보호무역의 흐름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양국은 몇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수입품에도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를 막고 핵심 전략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출 상대국 입장에서는 분명한 무역 장벽입니다. 한국 기업도 미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관세 전쟁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환경과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탄소국 경조정제도 CBAM을 도입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의 수입품에 사실상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명분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감축이지만 수출국에는 또 다른 비용 부담이 됩니다. 탄소 배출 규제를 피한 값싼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지만 결국 또 하나의 무역 장벽이 됩니다. 역사와 오늘의 닮은 점을 살펴보면 먼저 보호무역주의의 명분이 같습니다. 당시에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논리가 있었고 오늘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들에게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또한 상대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관세나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무역 전쟁이 확산되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결국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고 소비자는 가격 상승을 부담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불안해지고 투자도 위축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이 1930년대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다자무역 체제가 거의 없었고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관세를 올리며 통제할 규범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WTO라는 국제 규범이 있고 각종 자유무역 협정이 얽혀 있습니다. 관세 인상에도 협상과 조정의 틀이 작동합니다. 또 오늘의 무역 장벽은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서 안보와 환경이라는 전략적 목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탄소 중립 목표를 내세운 새로운 무역 규제도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싸움만이 아니라 기술과 규범을 선점하려는 경쟁이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런 변화에 특히 민감합니다. 과거에도 섬유, 철강 같은 주력 산업이 미국의 규제와 반덤핑 관세의 벽에 부딪혔고
오늘날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이 새로운 관세 장벽과 환경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시장을 다변화하거나 공급망을 조정해야 하고 정부도 외교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결국 역사는 같은 길을 가는 듯 보이면서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과거의 보호무역이 세계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교훈이 있지만 오늘의 각국도 자국 이익을 위해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벽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를 단순히 비난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